안녕하세요. 연세아의 성형외과의 유창 원장입니다. 자, 이번 케이스 스터디는요, 저번 동영상에서 제가 말로만 상안검하고 눈썹 화절제, 중년의 경우에 첫인사를 해결하는 그 두 방법을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이제 말로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이번엔 사진을 보면서 각 케이스별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수술이 적당하다 하는 걸 이유와 함께 그걸 설명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그냥 상안검입니다. 쌍꺼풀이 기존에 없으신 분이 눈이 처지고 나이 들어 보이고 답답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쌍꺼풀도 만들면서 첫인살도 충분히 절제하는 수술이죠. 이것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이가 들면 살이 처지고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 보이죠. 주로 외측이 처집니다. 그래서 눈꼬리 쪽이 처진 것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외측이 처진다고 해서 그냥 눈썹화 절제를 하는 것보다는 드문 경우에는 처진 살만 없애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눈썹화 절제를 하지만은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처진 살을 상안검 부위에서 절제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이렇게 쌍꺼풀도 되고 처진 살도 사라지는 모습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몇 년 시간이 흐르면 상안검은 외측에 처진 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측에 처진 거는 나중에 눈썹화 절제를 한 번 더 하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처진 살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상안검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수술 전에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지방이 꺼지거나 이렇게 어설픈 라인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설픈 라인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상안검이 필요한데요. 이분보다 좀 더 심한 경우를 보면 나이가 들면서 어설픈 라인이 생기는데 쌍꺼풀도 아니고 쌍꺼풀 아닌 것도 아니고 이상한 라인이 하나 생기게 되죠. 이 이상한 라인으로 쌍꺼풀 만들면은 보통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 라인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요. 그래서 이 라인을 낮춰주면서 그리고 처진살을 절제하는 상안검 성형이 필요합니다. 외측이 처진살이 있어도 눈썹화 절제를 하는 것보다는 상안검 성형을 해주면서 어설픈 라인이 좀 사라지게끔 하는 방법을 저는 권하고 있죠. 또 상안검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실제 지방이 꺼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꺼져 있는 경우에 이때는 외측 살이 처져 있다고 눈썹화 절제하기는 참 곤란하죠. 왜냐하면 꺼진 게 눈썹화 절제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분은 수술을 안 하신 분이고 꺼진 게 있어도 지방 내릴 게 조금 있으신 분이에요. 예전에 수술하면서 지방을 많이 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방 내리기가 어렵지만 이분은 수술 안 한 경우고 어느 정도 지방 내릴 거는 있다고 판단해서 상안검을 하면서 지방을 내린 경우입니다. 워낙 적어서 내린 게 왼쪽 지방이 좀 있는 쪽하고 똑같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꺼진 것 자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때는 상안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경우에는 꺼진 눈도 있고 눈 뜨는 힘도 약하고 그래서 눈매 교정하고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이분은 눈 뜨는 것도 아주 힘들어 하고요. 꺼진 눈도 많죠. 이분도 당연히 수술을 안 하신 분이에요. 개슴치레한 눈도 해결해야 되고 꺼진 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외측이 처졌다고 해서 눈썹화 절제를 하면 안 되겠죠. 이 눈 떠지는 정도와 꺼진 거를 해결해주는 상안검 성형이 필요합니다. 상안검 성형하고 눈매 교정을 같이 한 케이스입니다. 수술 이후에는 꺼진 것도 나아지고 그리고 눈도 떠지는 것도 더 나아지죠. 여기서 뭐 더 또렷해지면 좋겠지만 여기서 더 또렷해졌다가 만약 눈을 못 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보통 중년이 넘어가서는 눈매 교정할 때도 그렇게 세게 많이 교정하는 편은 아닙니다. 약간 부족하게 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상안검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쌍꺼풀이 없고 어설픈 라인이 있거나 아니면 꺼진 눈이 있거나 아니면 꺼진 눈도 있으면서 눈매 교정도 같이 해야 될 경우에는 처진살이 있다고 해서 눈썹화 절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상안검을 하면서 각자 케이스에 맞게 눈매 교정을 하든지 어설픈 라인을 없애주든지 꺼진 거를 조금 완화시키든지 이런 수술이 필요할 때는 상안검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반대로 눈썹화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눈 뜨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고 지방도 꺼진 게 크게 문제가 없고 단지 쌍꺼풀 위에 처진 살이 처진 경우, 물론 이것도 비대칭이지만 이렇게 처진 경우에는 기존 쌍꺼풀이 큰 문제가 없고 양쪽 비대칭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그때는 외측에 처진 살을 굳이 외측 상안검을 하면서 절제하는 게 아니라 눈썹 하에서 절제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티가 덜 나는 수술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눈썹 하를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눈썹 하는 흉을 그렇게 걱정해야 될 눈은 아니거든요. 처진 살이 사라지고 눈이 조금 더 젊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진 살이 있을 때 상안검을 해야 할지 눈썹화 절제를 해야 될지 하는 거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독특하게 이제 꼭 원하는 수술이 있는 경우에 빼고는 저는 이런 원칙대로 수술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년이 되면서 이렇게 처지는 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뭐 문제점이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비대칭이 어떤 정도로 비대칭이 있는지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상안검을 할 것인지 눈썹화 절개를 갈 것인지 이런 판단이
중요한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넘쳐나서 개인마다 수술 방향을 정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정한 게 정확하면 상관없겠지만 정확하지 않다면 상담을 와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소통하면서 수술 방법을 정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